안녕하세요. 수성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변화와 다양성에서 전자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프린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칸에는 전자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먼저 쓰고 넘어갈 건데요. 이 내용은 이미 첫 시간에 표로 정리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모두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라고 하는 화학 반응은 전자를 잃는 반응을 얘기를 하고요. 전자를 잃는 반응. 그럼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정의로 나누어 놨냐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산소의 이동 가지고만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면서 얘네들도 산화환원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산소의 이동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과 산소가 없지만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둘 다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임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화학 반응을 산화환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의 이동으로도 이제 정의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더 폭넓은 의미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혹시 2학년 때 화학 1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결합하고 있는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도 얘네들이 이제 전자쌍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산화환원으로 설명하자라고 해서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뭐 2학년 때 가서 배우면 되는데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물질들은 전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온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보다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고요. 이런 거는 금속 원소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다음 환원 반응에서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보다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반응이고 보통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원소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자이동과 산화환원의 반응식은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봤을 때 금속 결합, 금속 물질과 비금속 물질이 결합하여 있는 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 화학 반응식이 보이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설명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얘를 먼저 하나 하고 갈게요. 중성인 원자가 있는데 얘가 양이온으로 바뀔 거랍니다. 양이온이 됐다라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보다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한 반응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같은 애들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요. 일가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가 하면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얘네들은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얘네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18쪽에 위치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7개를 얻어오거나 1개를 버리거나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7개 얻는 것보다는 1개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나트륨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에서는 얘네들이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될 때의 전자 배치까지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이번 단원에서는 주기율표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내용이어서 주기율표, 그러니까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러한 내용들을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 원자가요. 음이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났대요. 음이온이 됐다라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보다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얻어오는 반응이 일어나면 되고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로린이나 산소와 같은 비금속에 해당하는데 산소와 같은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6개 있는 애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 얻어와서 양성자보다 전자가 2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 되는 이온의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이온 결합 물질을 설명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또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것과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MgO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Mg2+라고 하는 양이온과 O2-라고 하는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매우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을 건데요. 산화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 환원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Mg+, 마그네슘 양이온으로 바뀌는 이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산소 분자가 전자를 얻어와서 O2-라고 하는 이온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각각 쓰라고 한다면 산화되는 물질에는 Mg를 써야 되고요. 환원되는 물질에서는 O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예제 3개가 나오는데 선생님 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랑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 근데 얘도 보니까 구리라고 하는 금속과 산소라고 하는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얘들이
이온 결합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는 CU 2 플러스라고 하는 이가짜리 양이온이고요. 사실은 얘는 OE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가짜리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응정이 중성이었던 구리가 반응 후에 구리 양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O2 분자가 O2-로 바뀌는 반원 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2번은 훨씬 보기가 쉽죠. 아연과 구리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아연 양이온과 구리로 바뀌었답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거는 아연 금속이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리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되는 반응이므로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3번이 약간 헷갈릴 건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고요. 전자를 얻어가는 게 환원이다. 근데 다만 다른 거는 1번, 2번은 양이온이 중성이 됐고 중성이 양이온으로 바뀌었는데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인 애들이 중성 분자로 바뀌고요. 중성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시랑 달라서 생소하게 보여서 그렇지 절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음이온이었던 애가 중성으로 바뀌는 거겠죠. 전자가 더 많은 상태였는 음이온이었는데 다시 중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버려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놈이 산화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응 후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기 때문에 Cl2가 ECl-로 바뀌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얘기를 했다면 산화되는 물질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Br 마이너스라고 쓰셔야 되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Cl2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려운 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은 1번만 해볼게요. 전자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의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을 각각 따로따로 떼어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전자의 이동 개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놈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가 된다면 옆에 있던 놈이 환원이 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때 환원되는 놈이 얻어가는 전자가 산화되는 애가 내어놓은 전자다라는 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잃어버리는 전자의 개수,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잃어버리는 전자의 개수와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얻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게 이 반응식을 쓰는 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산화되는 물질도 알고 있고요. 환원되는 물질도 알고 있고 산화된다라는 거의 정의, 그 다음에 산화되는 놈이 반응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환원되는 거의 정의, 환원되는 놈이 반응 후에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산화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였죠. 이때 구리랑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구리. 얘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을 화살표의 왼쪽에다가 쓰시고요. 생성물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됐지?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려주면 됩니다. 양이온과 함께 전자를 같이 뱉어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환원반응. 여기에서 누가 전자를 얻어가요? 그렇지. O2가 얻어갑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지? O2-로 바뀌는데, 자, 여기서 잘 봐. 잘 들어. 산소 원자 한 놈이 안정한 상태의 산소 이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전자를 2개 쳐먹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상 O2라고 하는 애는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분자라는 거는 산소 원자가 2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럼 얘가 반응을 하려면 요 반응이 몇 배 일어나면 되지? 그치. 2번 일어난다 요 뜻이요. 2배 뻥튀기 시켜주시면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얘가 이온이 될 건데 산소 원자가 2놈 붙어 있으니까 나오는 산소 이온이 2개 나오겠죠. 근데 산소 이온 1개 만들 때 필요한 게 전자 2개래. 그럼 2개 만들려면 그렇지. 4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고 뒤에 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산화되는 반응식, 환원되는 반응식을 전부 각각 잘 썼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가 이상할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산화된다, 환원된다,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산화되는 놈이 잃어버리는 전자를 환원되는 놈이 주워 먹는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환원되는 놈이 전자 몇 개 쳐먹어요? 4개 쳐먹죠. 그러면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놈이 전자 몇 개 잃어버려줘야 돼? 4개 잃어버려줘야 되는데 이 새끼 2개밖에 안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4개 잃어버리게 만들면 되죠. 항상 전자가 많은 거에다가 기준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4개 잃어버리게 하려면 얘가 2개 반응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끝. 그러면 전체 반응식 쓸 수 있거든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 똑같은 거니까 날아가겠죠. 그럼 화살표 왼쪽에 남는 애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화살표 오른쪽에 남는 애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써볼게요. 2개의 구리와 O2가 반응을 해서 2개의 CU2 플러스와 2개의 O2-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무슨 결합하고 있어? 2개의 CuO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셔도 관계없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반응식이랑 요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뜯어서 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2번, 3번도 공책에다가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의 반응식을 각각 한번 따로따로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3구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과정을 보니까 무색의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줄 넣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알려줘요. 결론.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므로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함.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이거는 구리, 이온 때문이구만. 그럼 1번 한번 써볼까요?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이 된대.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죠.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으로
또가 들어가요 하는 게 요 반응식이고요. 2번은 은 이온이 전자를 얻었답니다. 환원이죠, 환원.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석출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상해. 얘가 내놓은 걸 얘가 주워 먹는다고 했죠. 얘 2개 내놨거든. 얘 2개 먹어야 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번째 반응식을 한번 써보시면 2개의 Ag 플러스와 구리가 반응을 하면요. 얘가 석출이 되고요. 구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뜻입니다. 되게 쉽죠? 이 반응도 한번 따로따로 써보고 여기에서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것이 무엇이냐? 이온수 변화를 그리는 겁니다. 뭘 그리라고요? 이온수 변화. 어떻게 변화를 그리냐면 첫 번째는 Ag 플러스의 변화. 오케이. 두 번째는 구리 이온의 개수의 변화. 세 번째는 양이온수의 변화.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 이렇게 그려서 공책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필기 검사를 할 때 없으면은 점수가 깎인다라는 거. 근데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군요. 자, 다시 넘어가서요. 요 반응도 한번 해봅시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일단은 결론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전체 반응식의 반응식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고 같이 풀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랍니다. 수용액이라는 거의 의미는 얘네들이 이온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때 Z에는 그냥 금속 판때기를 집어넣었어요 라는 거고요. 그리고 황산구리 요 2는요. 구리가 이온이 될 때 2가짜리 양이온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구리가 되게 산화수가 많아요. 2가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가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괄호 열고 플러스 로마자로 2라고 되어 있으면은 구리가 이온화되면은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CuSO4인데 사실상 얘네들은 구리 2가 양이온과 SO4, E-라고 한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라는 거. 그럼 아연은 화학식으로 ZN 이렇게 씁니다. 얘도 금속이니까 만약에 얘가 반응을 한다면 산화하는 반응을 한다면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근데 얘도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이온이 될 때는 ZN2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깜짝이야. N2 플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연이 누구랑 반응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누구랑 반응할 것 같아요? 그치? 여기에서 구리랑 반응을 합니다. 구리랑. 이 새끼는 반응에 참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을 쓸 때 그냥 양이온끼리만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구리 2 플러스랑 일단 먼저 해볼까요? 2 플러스랑 ZN이 반응을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석출되면서 옅어진다.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소리죠.
얘네들의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전자를 잃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얘가 전자를 얻어서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산화되는 거 한번 따로 써볼게요. 누가 산화됐어요? 전자를 얻어가는 얘가 산화. 전자를 잃어버린 얘가 산화. 전자를 얻어가는 얘가 환원이죠. 산화되는 Zn이 Zn2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환원되는 놈은 Cu2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먹어서 구리로 속출돼요 하는 거. 이게 전체 반응식. 이때 알 수 있는 결론. 산화될 때 잃어버리는 전자가 요 전자다 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산화, 환원, 반응식, 이동한 전자수는 항상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중요한 걸 할 건데 잘 봐봐. 잘 들어.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를 잃기 쉽죠. 그러면 산화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속끼리도 전자를 잃어버리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반응성이 더 크면 클수록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봐봐요. 구리라고 하는 금속과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이 반응을 했는데 이때 누가 결론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아연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산화되는 능력이 크다. 따라서 반응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응성이 아연이 구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가 의미하는 거는 산화되기 쉽다. 다른 말로 전자 잃기 쉽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자, 잘 봐요. 만약에 여기에 A 플러스랑 어떤 애가 결합한 수용액이 있고 여기에 금속 B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A, B 모두 금속이에요. A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됐고요. B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났대. 이때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린 놈은 얘가 산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반응성은 B가 A보다 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반응시키는 요 A 플러스 A, B 모두 금속
여기에다가 금속 B를 넣어서 반응시킬 건데요. 이때는 반응성을 알려줄 거예요. 반응성이 A가 B보다 크다랍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물어봤어. 일단 쓰자. 요런 상태네. 금속이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산화되기 쉽다. 전자 잃기 쉽다. 근데 이 새끼 이미 전자 잃어버리고 있네. 그럼 더 이상 여기서 반응이 일어날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반대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인데 내가 금속 A 양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금속 B를 집어넣었거든?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누가 더 반응성이 커? 하고 물어본다면 이미 양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얘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Understand? 이해했니? 졸라 쉽죠? 개 쉽죠? 되게 재밌죠? 오케이,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이온수 변화를 할 건데요. 아연의 이온수, 구리의 이온수, 양이온수, 전체 이온수. 자,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처음에 수용액 안에는 누구랑 누구만 있었어?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만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뭘 넣었어? 아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구리가 석출이 됐네? 그 말은 이 새끼는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리가 석출이 되고요. ZN2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수용액 안에 구리 이온, 황산 이온이 있었는데 나중에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은 황산 이온과 아연 이온만 남아 있을 거다 요 소리예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아연 이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다가 생기는데 언젠가는 반응이 끝날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반응해줄 구리이온이 없어질 거거든. 그럼 구리이온은 처음에 있었는데 반응을 합니다. 언제까지? 만개될 때까지.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두 놈의 산화수가 지금 같죠. 이 새끼 한 개 생길 때 이 새끼 한 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거. 수학 시간 했죠?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잘 그려봐봐. 그 다음에 양이온수 변화. 이거는 쉬워. 봐봐요. 얘가 한 개 없어질 때 얘가 한 개 생겨. 그럼 전체 양이온수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어요. 근데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어? SO4- 이 새끼는 아예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개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양이온수도 얘들아 한 개 생길 때 한 개 없어져. 한 개 없어질 때 한 개 생겨. 전체 개수의 변화에는 없죠. 종류만 바뀔 뿐. 그 말은 전체 이온수도 변화가 없는 그래프가 나오겠구만 이라고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거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은 요거를 꼭꼭꼭 그려야 한다 하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온수 변화 그래프부터 해서 41쪽, 42쪽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음 시간 전까지 41쪽과 42쪽을 먼저 한번 채워보시고 오세요. 그럼 42쪽에 수정할 게 있어. 금속 A가 아니고 ZN이에요. 바꾸세요. 그러면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 빠이.